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 강사 김태원입니다. 이제 원장님이 너무 띄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과기원에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뭘 연구했냐,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신경생물학이랑 이제 유전학을 연구를 하였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유전학에서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다루는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뭐 세계 최초로 이제 지적 장애가 어떻게 밝혀지는지 그걸 밝혀내서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걸로 이제 뭐 미국에서도 뭐 스카우트 오고 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사교육계로 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시대인재 재종반이랑 이제 단과랑 이제 다원 교육해서 이제 대치, 목동, 대구 전부 다 이제 출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은 컷이 세 문제 틀려서 42점, 그리고 이제 평이하게 나오면은 이제 두 문제 틀려서 45점, 이제 올해같이 쉽게 나오면은 이제 한 문제 틀려서 47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어려울수록, 즉 이제 원점수가 낮을수록 유리하거든요. 1등급 받기가. 왜냐? 그냥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전부 다 맞추고, 어차피 최상위권도 이 세 문제를 거의 다 풀지 못하니까 그냥 찍어서 하면은 이제 고3 학생들도 충분히 1등급 그냥 받을 수 있는데, 이제 47점 같은 시험에서는 이제 한 문제만 틀려야지 1등급이라서 이제 최상위권은 이제 변별력이 없죠. 근데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분리할 수 있지만, 이제 1등급은 어렵지가 않고 이제 만점 받기가 힘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1등급을 원하는 수업이 아니라 이제 만점을 위한 수업이거든요. 이제 1등급은 말 그대로 18문제는 솔직히 4개월만 공부해도 다 맞출 수 있고, 나머지 두 문제는 공부 안 해도 그냥 한 번호로 답이 작은 걸로 이제 쭉 밀어버리면은 한 문제는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은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시험이 쉽던 어렵던 고3 학생들은 절대 20문제를 30분 동안 절대 풀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제 1등급에서도 한 50% 넘는 학생들이 다 풀지 못하고, 보통 18문제는 다 풀고 이제 나머지 한 문제를 풀면 상위권, 나머지 두 문제 풀면 최상위권.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이제 30분 동안 딱 18문제 풀면 다 끝납니다. 그럼 이제 고3 학생들은 절대 고3 때 공부해서 수능에서 50점을 실력으로 맞을 수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내년 수능에서도 충분히 고3 학생들이 50점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능은 20문제 중에서 13문항이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준킬러 5문항, 킬러 2문항, 이제 예년에는 준킬러가 4문항, 이제 킬러가 3문항 나왔는데, 이제 킬러 수를 줄이면서 준킬러가 하나가 증가하면서 심지어 이 준킬러 난이도도 이제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쉽게 생각해서 올해는 등급 컷이 이제 상승하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문제는 4개월만 공부해도 충분히 고3 학생들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냥 결국 만점을 받기 위해서, 즉 두 문제를 맞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공부를 할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생명과학을 이제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외우게 되는데, 이게 2022학년도 수능 15번이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다들 그냥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춥죠. 그래서 이제 동해 바다 가서 제가 입수를 하면 제 체온보다 당연히 물이 차갑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럼 체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열을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체온을 끌어올리려고 하겠지만 절대 36.5도까지는 올라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디귿번 선지가 이게 기억번 선지가 찬물에 들어갔을 때 뭐 물어보는 거였는데, 아이들이 결과만 외우니까 찬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 몸에선 체온을 증가시키려고 하겠지. 그래서 체온이 증가하겠네 해서 정답률이 49%밖에 안 나오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잘못된 개념 학습을 해서 정답률이 낮게 되는 이유이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벗어난 비효율적인 문제풀이.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유전풀이를 어려워합니다. 이게 올해 나온
수능 17번 정답률 19%, 올해 수능 19번 정답률 37%. 이거 보시면 생명과학은 문제풀이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대입해서 푸는 귀류법이랑 나머지 하나는 평가원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나온 논리 가지고 이제 유전의 원리를 적용해서 간단하게 푸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두 문제가 올해 유튜브라든지 인강에 나온 선생님들 해설 강의 보시면은 전부 다 귀류법으로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귀류법이 왜 수능에서 출제가 될 수 없느냐?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당연히 30분 동안 풀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운이 좋아서 정답을 먼저 찍어서 했더니 정답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운이 없어서 정답 다 피해가고 나머지를 했을 때 정답이 나온다. 그럼 찍기 싸움으로 이제 성적이 결정되는 거겠죠. 그럼 절대 수능에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절대 평가원에서는 귀류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7번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에도 나왔던 똑같은 논리로 풀면은 단 한 줄이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보통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실 때 조건을 순차적으로 해석하게끔 문제를 당연히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조건을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얘부터 해석을 하고 어떤 문제는 얘부터 해석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혼동이 옵니다.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떤 조건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근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문제 만드시는 교수님들이 야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애들이 이것부터 해석하면은 풀리도록 오늘은 나 기분이 나쁘네 그럼 이것부터 엿먹으라 하고 그렇게 출제하지 않겠죠. 그래서 조건을 무조건 순차적으로 해석하게끔 출제하시고 당연히 이것도 인터넷에서 EBS 선생님이랑 저랑 단 두 명만이 이거를 해석해서 이걸 해석하면은 귀류법 없이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학생들한테 이제 조교 지원한 학생들한테 이거 두 개를 테스트 봤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이거를 전부 간단하게 수업 때 배운 것처럼 풀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이제 두 문제 푸는데 5분이면 다 풀었다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왜? 원리를 제대로 알고 평가원의 출제 의도에 맞게 풀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뭐 두 번째까지는 필요 없고 세 번째는 무조건 반복 학습이 중요한데 고3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수능 공부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N수생 대비 부족해서 이제 걱정을 하죠. 내가 N수생들보다 이제 문제를 적게 풀면은 내가 풀지 않았던 문제가 수능에 나와서 틀리지 않을까. 저도 고3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습은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채점만 하고 틀리면은 해설지 보고 대충 보고 넘어가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전부 99% 학생이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를 똑같이 줘도 절대 다 못 풉니다. 왜? 반복 학습이 없기 때문에. 이게 2022학년도 수능 19번 정답률 22%고 이게 2023학년도 수능 19번 정답률 19%. 조건도 똑같이 기억과 니은의 DN이 상대량 더한 값. 얘는 심지어 기억과 니은이 아닌 직접적으로 주고 얘보다도 훨씬 문제가 쉽게 출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여전히 낮습니다. 왜?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도 반복해서 안 하니까 당연히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무조건 반복 학습해라. 너희가 풀었던 즉 수능 10일 전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수능 10일 전에 줬을 때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수능에서도 제가 이제 학생 두 명이 이제 점수가 가장 궁금했는데 이제 한 명은 이제 오수생이었거든요. 시den지에서 이제 재수부터 오수까지 해서 저희 생명과학 선생님이 이제 6분인데 이제 한 분을 제외하고 모든 선생님을 전부 다 경험한 오수생이 자기는 수능에서 단 한 번도 1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당연히 물어봤죠. 너 어떻게 공부했어? 하니까 지금까지 문제만 풀고 양치기만 했다. 근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해서 그 학생이 9월 달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너 올해는 꼭 무조건 수능 최소 1등급은 받아야겠지. 그럼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반복해서 공부를 해봐. 그럼 안 되면 내가 너 내년 내가 책임질게 해서 얘가 반복해서 풀어서 이제 나중에 연락 왔는데 조교 지원하겠다고 해서 봤더니 50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명은 고3 학생인데 제 반 평균이 이제 다른 반에 비해서 높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이제 평균보다 낮은데
이제 제가 나중에 하라는 공부 방법대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이걸로 찍어서 계속해서 이제 복습해서 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도 이제 결국은 수능에서 찍지도 않고 실력으로 풀어서 이제 50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올바르게 공부를 해서 50점을 받을 수 있냐? 이제 개념 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예전에 고시 같은 것도 보시면은 개념서를 회독하라고 하죠.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념 문제는 양치기를 해도 되거든요. 이제 양치기를 하되 내가 만약에 디귿 선지가 틀린다. 그럼 이 디귿 선지에 해당하는 그 개념 부분을 펼쳐서 다시 읽어보고 만약에 이 내용이 없으면 이제 거의 다 있거든요.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단관화를 시킨 다음에 수능 때까지 반드시 개념서를 회독하면 됩니다. 보통 고3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만 개념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문제풀이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수능에서도 먹히는 게 보통 개념 문제는 18문제 중에서 13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수능, 모의평가, 교육청에 나온 선지가 그냥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혹시나 갑자기 수능날 교수님들이 변별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출제하지 않는 그러나 교과서에 있던 내용을 갑자기 수능날 딱 출제하게 되면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거 내가 겨울 시즌에 봤는데 뭐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틀려버리면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 파트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단관화한 다음에 이제 개념서를 회독. 그래서 이제 보통 유전하면은 아이들이 뭐 제가 문제풀이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유전 자료보다도 이제 개념에서 아이들이 원리를 모르면은 절대 문제를 풀 수 없게끔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남들보다 자신 있는 파트가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념서 회독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준킬러랑 킬러에 해당하는 파트는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풀이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중 해설지를 왜 의존하면 안 되냐? 이제 아이들이 해설지를 보게 되는데 왜 강의를 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긴데 해설지를 보면은 시간을 빨리빨리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설지를 의존하는데 이제 해설지는 시중 99%가 전부 다 대학생들이 작성한 해설지입니다. 이제 좋은 풀이도 있고 강사가 아닌 대학생이 해설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풀이가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해설지도 한 교재 내에서 한 10명 가량이 해설을 작성하는데 그 잘못된 논리를 가진 대학생들의 10명의 것을 보다 보면은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풀이를 하고 일단 해설지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풀이를 먼저 복기를 해서 내 풀이가 아까 같이 조건을 순차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조건을 놓친 게 없는지 아니면 내가 비효율적 방식으로 풀었는지 먼저 복기를 하고 나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제 풀이랑 이제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반복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틀린 문항, 못 푼 문항, 풀이가 안 좋은 문항들은 반드시 3, 4일 뒤에 다시 풀어보고 3, 4일 뒤에 이제 풀었을 때도 안 풀리면 다시 반복해서 이제 정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원리 학습을 통해서 아마 이제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게 이제 사교육계에선 제일 적을 겁니다. 왜? 원리를 이해하면은 불필요한 암기를 지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수능은 교과서에 나온 거랑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만으로 문제가 다 풀리게끔 수능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개념과 평권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가장 간결하고 일관되게 풀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화하기가 쉽습니다. 왜? 교과서에서 다 봤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저는 이제 누적된 반복 학습을 이제 강의랑 컨텐츠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반복 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수강생 성적이 이게 시대인재 단과 평균 고3 평균이거든요. 제 단과 수강생 평균은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에서 평균이 2점에서 3점인데 2점에서 3점이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수강생 반이 제일 점수가 높고 이제 재종에서도 이제 올해 수능 만점 제가 이제 제 수업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학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반이 이제 재종 처음에 들어왔을 때 탑 3 안에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얘네들이 1등과 2등을 다루는 반이 됐거든요. 제가 들어간 반 다 성적이 높아졌는데 왜냐? 저는 문제를 반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해서 이제 조교 지원한 학생들도 이제 공통적으로 뭐가 좋았냐 하니까 이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를 줘서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시기별 학습 전략은 저는 1등급이 아니라 50점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수업에 비해서 진도가 빠릅니다. 시즌 1에서는 평가원이 제시한 논리랑 방향성을 공부해서 기출문제를 먼저 공부하고 기출문제 수준의 난이도를 공부하는데 다른 수업에서는 보통 기출문제 수준의 난이도를 이때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미리 끌고 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즌 2에서는 이제 시즌 3에서 보통 다루는 고난도 문제풀이를 저는 여기서 다뤄서 저는 이미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이때 완성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시즌 3에서는 이제 자신의 부족한 약점을 파악해서 그 부족한 약점만 연습을 계속해서 이제 실수하지 않고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처음 한 생명과학을 고2 때 공부를 거의 안 한 학생이 오면은 수업이 어렵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극복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만점을 고3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처럼 공부하면 절대 50점을 받을 수 없고 이제 N수생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즌 1에서는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유전은 체화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유전을 먼저 진행하고 말 그대로 이제 개념 파트는 쉽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 수업을 진행해서 이제 겨울방학 때 유전 최소한 기출 문제랑 기출 문제 수준의 난이도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 컨텐츠들 중에서 시대인재 컨텐츠가 정말 좋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인재 컨텐츠랑 그다음에 이제 제 컨텐츠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20문제 중에서 쉬운 거 문제 2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18문제가 제 파이널 자료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반복 학습이랑 자습을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컨텐츠들이 다 구성돼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2, 시즌 3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관리 시스템은 이제 보통 선생님이랑 저랑 다 비슷한데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복습 테스트를 진행해서 아이들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아니면 2주 전, 3주 전에 공부했던 문제들을 다시 줬을 때 풀 수 있는지 그런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돼서 주간 테스트보다 복습 테스트의 성적 보고 얘를 다 맞춘다 하면은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복습 테스트를 진행해서 이제 피드백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제 아마 선택지가 뭐 여러 개가 있으시겠죠. 네. 근데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제가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수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빠르게 점수를 50점으로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저를 선택하면은 이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뭐 강의라든지 컨텐츠 잘 준비해서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